얘는 지울 수 없어요. 무조건 여기는 있어야 되고, 얘는 텍스트 블록. 저는 페이지들을, 다른 페이지를 이 관련 있는 걸 가지고 올 때 이 텍스트를 넣어서 페이지 링크를 거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페이지 설명을 넣거나, 그리고 태그, 이거는 하나의 태그만 넣을 수 있고, 여기는 다중 태그를 넣을 수 있고요. 여기는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을 넣을 수 있고, 날짜, 담당자, 첨부 파일 순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해 두고 여기를 누르면 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제 사진만 가지고 왔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네. 코드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예요. 할 일들이. 그러면 이 프로젝트들이 여기 있으면 인프로그레스로 마우스로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요. 할 일이 인프로그레스에서 완료가 됐으면 또 마우스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지금은 to do in progress completed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담당자의 할 일로 볼 수 있어요. person으로 가시면 이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 이쪽에, 이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 이쪽에, 이렇게 담당자별로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칸반 모드 뷰고, 얘를 캘린더 뷰로 보면 일정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일은 이때까지 해야 되고, 이 일은 이때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캘린더 뷰에서 볼 수 있고요. 리스트 뷰는 페이지의 이름이 길어질 때, 예를 들면 신문기사 같은 것들을 스크랩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갤러리는 이미지만 보여요. 다 놀라지 마세요. 제 사진이에요. 이미지가 잘린다 싶으면 이미지를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시그널이라는 책이 있고 그 책의 분류는 국내 도서, 경제 경영, 경제 일반, 경제 상식, 경제 이야기 쪽에 분류가 들어가고요. 진행 사항은 현재 투두에 넘어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시즌이라는 분이고 책 이미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얘를 보드뷰로 볼게요. 아직 책이 나오지 않은 것들은 투두에 있을 것이고 이제 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인프로그레스에 있고 끝나면 컴플리티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캘린더의 일정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달력을 통해서 리스트를 보면 책의 내용이 길어지거나 태그들을 한눈에 볼 때 리스트 뷰를 보는 게 조금 편합니다. 이미지가 잘리는 게 싫으면 이렇게 한눈에 한 페이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책 페이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읽고 싶은 책을 밑으로 쭉 놔두고 읽고 있는 책을 중간에 놔두고 다 읽은 책을 오른쪽에 둡니다. 그래서 다 읽은 책은 옆으로 넘어가죠. 테이블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제목이 있고 다 읽은 날짜, 그리고 저자, 제 스스로 저만의 평점, 그리고 책 URL들,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넣고 있어요. 이미지도 파일로 넣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뷰들이 필터를 다 저장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따로 볼 수 있어요. 2019년에 읽은 책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고 마우스가 안 움직여요. 제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됐다. 키보드로 할게요. 이렇게 책에서 제가 감명 깊었던 부분, 제가 알고 싶었던 책 페이지들은 이렇게 저장을 해둘 수 있고요. 링크들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에 링크로 들어가게 되고요. 갤러리를 보고 싶을 때는 제가 이때까지 읽고 싶은 책들, 읽었던 책들만 전부 모아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블록까지 생성했고요. 네, 이제 쑥쑥 넘어갑니다. 이제 기초가 끝이 났어요, 벌써. 와우. 활용 사례를 이제 아주 찬찬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노션으로 개인 할 일을 관리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 19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할 일을 관리했고요. 여기에 제가 할 일들을 적어두고 완료했으면 완료했다. 그리고 할 일들의 날짜, 카테고리 이렇게 나눠서 이용했습니다. 5월 전체 일정을 보고 싶으면 5월 1일 여기 is on or after가 당일을 포함해서 그 이후의 일정들을 보여준다 라는 표현인데 일정을 해서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 5월 1일부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월 1일부터 5월 2일, 3일, 4일 제가 한 일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 볼 수 있고 프라이빗 투데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해야 할 일 이렇게 필터를 저장을 시킬 수 있고요. 프라이빗에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업무 카테고리별로 제가 보드를 보고 완료했다, 아니다 또는 언제 해야 된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온전히 개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캘린더는 제가 완료된 할 일만 보게 필터를 만들어 뒀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4월 1일에 완료한 일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4월 1일 하루 동안에 완료한 일들이고요.
화요일에 완료한 거 3일, 4일, 5일. 그러면 제가 다음 주 회의에 이날 제가 위클리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했냐고 이제 보고를 팀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쭉 보고 가요. 아,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한 번에 정리가 되어서 보이죠. 쇼 오래 가시면 이제 완료를 누르면 더 이상 페이지를 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쇼 오래 가시면 제가 했던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완료가 되지 않은 저의 일들을 적어두는 것이라 제가 원하는 시간에 알림이 울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월에 노션에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 혼자 진행한 게 아니라 팀원들을 모집해서 팀원들과 함께 총 4명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요는 여기 맨 위에 박아뒀고요. 여기 줄 그린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걸 클릭하면 상업경을 클릭하면 상업경이 이렇게 나오고 미팅록을 여기 넣을 수 있어요. 저희 팀원들은 이 페이지 전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누구나 편집하고 수정하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 독스예요. 구글 독스의 그 설문조사를 여기에 인베드 시킬 수 있거든요. 인베드 시켜서 노션월드 참가 신청서를 이렇게 쓰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인베드를 시켜서 쓸 수 있고, 저희는 회의가 한 번이면 끝났어요. 한 달 전에 미리 모였고 이렇게 여기서 했는데, 이 노션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회의록에서 그냥 서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밥이나 먹고 하고 그 뒤로는 만날 일이 없었어요. 다 노션 페이지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두 번째 행사 안내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페이지도 제가 혼자 초안을 작성해두고 이건 이렇게 변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변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다 에디트 디스커션에 넣어주셨어요. 넣고 나서 처음에 작성한 사람이 이걸 보고 이거 피드백 좋다. 이거 피드백 좋으면 피드백 반영하겠다. 피드백을 반영했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피드백이 반영이 되었으면 여기 위에 리졸브를 누르면 피드백이 상해집니다. 반영이 된 것들은 타임테이블도 같이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 자체가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나갔기 때문에 이 페이지 안에서 설문조사를 바로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페이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입력을 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제출이 되도록, 자주 묻는 질문도 여기에 넣어서 문의하는 거, 호언하는 거 넣을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로 받은 참가자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넣어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몇 명이 어떤 사람이 참가 신청을 했는지, 누군지, 연산들한테 궁금하신 질문, 세미나 참석, 출석 여부, 입금도 받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 페이지 안에서 다 볼 수 있게 프로젝트를 관리했죠. 그러면 제가 이 스프레드시트를 보기 위해서 링크 어디 있어요? 카톡으로 물어볼 때 링크 어디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편집 권한 좀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박아뒀으니까 저희끼리 여기에 들어오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두예요. 이게 팀 프로젝트로 할 때 팀원들의 할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여기 투두라고 되어 있죠. 할 일들은 일단 테이블에다가 쭉 써요. 주르륵 임세민이 거절했다 이런 거, 발표자 발표 내용 조율, 페이지 안내 제작, 장소, 세미나 썸네일 제작, 이런 할 일들을 쭉 다 쓴 다음에 저희는 펄슨을 태그로 했어요. 담당자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저희는 태그로 시즌, 제 이름, 모두 다 해야 할 일, 그리고 끝나는 날짜, 데드라인 날짜 설정해두고, 태그는 당연히 지금 행사가 끝났으니까 컴플리티드로 되어 있고요. 비고는 관련된 내용들 설명하는 식으로 넣어뒀습니다. 테이블로 작성했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드로 작성을 하면 처음에는 전부 투두에 있었어요. 당연히 전부 투두에 있다가 지금은 전부 끝났으니까 전부 컴플리티드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얘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나씩 넘길 수 있습니다. 투두에 있다가 인프로그레스로 가고, 인프로그레스에 있다가 이렇게 완료가 되면 대로 하나씩 넘길 수 있어요. 저희가 만든 타임테이블 가연을 이렇게 만들어두고 입장 출석 체크부터 마지막 끝나는 스타트 행사 정리까지 안녕히 가세요 해서 쭉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발표자에 대한 정보들,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게 링크를 정리해뒀고요. 그리고 질문들 이렇게 있으면 질문 리스트들이 쭉 있었는데, 얘네를 정리해서 정리된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취미로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노션 그룹에 보면 노션에 관련된 질문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혹시 참고할 만한 페이지 없나요?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이 페이지의 링크, 여기에 있는 링크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콜아웃이라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안내하는 텍스트를 여기 넣을 수 있어요. 사용자 그룹에서 도움될 만한 게시물이랑 각종 블로그 사이트들을 모아둔 페이지다. 그리고 뷰 변경을 통해서 태그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의 링크는 이 링크다 라고 적어두고 저희가 들어가는 채널, 제가 쓴 책, 그리고 아이콘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는 소개 후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소개 후기에 태그가 달린 것들만 쭉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페이지 제목들이 이렇게 쭉 있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그 링크로 접속해서 내용이 보이도록 되어 있죠. 필터링을 다 저장해 두어서 팁과 노하우에 관련된 컨텐츠들은 여기에 쭉 있고요. 엄청 많아요. 장난 아니죠? 6개야 이거. 또 노션으로 작성한 사례나 템플릿 같은 것들, 사람들이 공유해 주신 것들도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어요. 이거 페이지 하나만 봐도 사람들이 노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구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읽어야 되지만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노션으로 채용 공고를 만드시는 회사도 많아서 노션으로 보는 채용 관련된 페이지들도 쭉 모아뒀습니다. 저희 기름 붓기, 동아사이언스, 올스테이, 하려는 쭉 썸네일까지 노션으로 만든 채용 페이지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노션에 관련된 기사들은 이렇게 모아뒀고요. 전체를 보려면 all에 들어가서 전체 노션 컨텐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최근에 만든 페이지인데요. 저희 회사는 선릉역에 있어요. 선릉역 주변에 스타트업들이나 회사들이 워낙 많은데 밥집도 그만큼 많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갔던 밥집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선릉역에 있으신 분들한테 풀었어요. 이게 인용문 쿼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맛에 대한 저의 기준, 저의 철학, 모든 맛은 모든 일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런 거 넣어뒀고요. 이 철학 때문에 제가 선택한 맛집은 여러 개 맛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재밌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1년간 선릉에서 먹었던 점심 밥집을 공유합니다. 여기 있고 제 사진 계속 있고요. 먹방 보관하면 인스타그램 링크를 넣어놓고 페이스북 브런치, 제 프로필 링크, 그리고 선릉 점심 밥집 해당 페이지에 전체 링크를 여기 넣어뒀습니다. 이거 제보 부탁해서 제보에 관련된 내용도 넣어뒀고요. 이런 식으로 제보해주세요. 카카오 오픈 챗이라든지 넣어두고 카테고리별로 먼저 전체 페이지를 보면 여기 앞에 아이콘이 없는 것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보만 받고 내용들을 다 입력하지 않은 거고 아이콘이 있는 것들은 전부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당 이름은 이런 거고 카테고리는 한식, 분식, 중식, 양식, 술집까지 다 있고요. 주요 메뉴들은 이런 걸 가서 시켜야 된다. 그리고 카카오 맵은 보통 카톡으로 보내줄 때는 카카오 맵으로 보내는 게 저는 좀 더 편하더라고요. 네이버 맵보다. 그래서 카카오 맵 지도 링크를 해갖고 클릭하면 카카오 맵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 집으로. 그리고 후기들 혹시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후기를 보라고 후기들도 찾아서 넣어뒀습니다. 이렇게 전체 페이지를 볼 수 있고 얘네를 갤러리로 볼 수 있어요. 식사는 다들 하셨죠? 네. 배고플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미지들, 식사하는 음식,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쭉 넣어뒀습니다. 제가 가본 밥집이에요. 맛집은 아니고. 이렇게만 보면 섭섭하죠? 저는 오늘은 한식이 땡긴다.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셔서 오늘 해장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한식에 들어가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식당, 교대 2층집, 한식에 관련된 것들만 아까 앞에 써두었던 카테고리, 여기 한식이라는 카테고리를 이용해 필터링을 걸어서 이 테이블을 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뒀고요. 중식에는 중식에 관련된 이미지들, 그리고 일식에는 일식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에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뒀고요. 점심 랜덤 박스라는 것도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 스크롤 내려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봅시다. 그러면 나온 숫자를 아래에서 클릭해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내려서 1에서 100까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97번이라고 떴어요. 그러면 97번에 가서 눌러보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뭘까? 와우. 오늘 점심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제너레이트 버튼에 와서 제너레이트를 누르고 36번 누르면 타코벨이라는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어요. 그럼 타코벨 누르면 이런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업 툴이지만 이렇게 재밌으셨어요 혹시? 재미는 없었고? 네,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세미나에 갔던 것들은 이렇게 쫙 모아뒀어요. 준비물은 노트북과 핸드폰 2개가 필요합니다. 노트북을 들고 가서 처음에 말씀해 주시는 대로 목차를 설명해 주잖아요. 보통 제 PT에서 목차가 있었듯이 목차를 먼저 다 쓴 다음에 그 목차 밑에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고객 정의에 따른 마케팅 전략. 그래서 타이핑을 계속 듣는 대로 타이핑을 하시고, 저는 단축키를 많이 알기 때문에 쓰면서 바로 이런 서식들을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쓰다가 나 저 슬라이드 갖고 싶다, 저 슬라이드는 보관하고 싶다, 모바일로 사진을 찍어서 노션으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이 페이지에 업로드가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밑에 내용을 쓰고, 또 슬라이드 찍고 내용 쓰고, 슬라이드 찍고 내용 쓰고, 그리고 챕터 2에서는 이런 내용도 쓸 수 있고요. 목차가 있는데 이 목차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에 목차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 입력을 한 게 아니라 헤딩 1, 헤딩 2, 헤딩 3을 기반으로 어떤 테이블 오브 콘텐츠라는 블럭을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차는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쭉 써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헤딩을 넣고 얘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 블록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서머리 페이지를 쭉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보통 세미나 같은 거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관객이 하는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는데, 그것까지 써내고 싶으면 서식을 템플릿 버튼 서식을 만들어서 클릭을 하면 Q랑 A가 계속 생성되게, 클릭하면 QA 나오죠. 클릭하면 나오고, 클릭하면 계속 생성이 되도록 템플릿 버튼이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